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더운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애기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보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피엑스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노력은 해볼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제 설명보다는 동영상을 많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처음부터 바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너무 생소하실까봐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먼저 보시면 이게 스피엑스 우주 망원경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보셨죠? 제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아주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망원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신 것처럼 스피엑스는 조금 특별한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들으셨겠지만 스피엑스 우주 망원경을 제가 이제 한 4줄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에서 만든 우주 망원경이죠. 나사에서 이게 우주 망원경이 급이 있거든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허블이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제일 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망원경들이고요. 요 스피엑스 우주 망원경은 중간 정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크기로 따지면 그 정도의 망원경이고, 그래서 나사에서 개발한 우주 망원경인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사에서 그냥 개발했으면 사실 우리한테 크게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국제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요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망원경에 우주 망원경 한국이 참여한 건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여기 이제 뭘 뜻인지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제가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스피엑스 우주 망원경은 어떤 특정 천체를 관측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는 전 하늘을
102개의 적외선 색깔로 촬영한다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망원경하고 큰 차이점을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천천히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스피엑스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지도 아시잖아요. 지도는 어떤 거예요? 지도는 이제 지구의 지형을 이렇게 이제 만든 게 지도잖아요. 스피엑스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우주 전체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스피어엑스의 아주 야심찬 그런 이제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신 것처럼 올해 3월에 발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한 8번이 계속 연기가 됐거든요. 8번, 9번이. 그래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발사가 된 이런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요 102개의 색깔로 관측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요걸 통해서 3차원 지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혹시 초등학생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요거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뭔가 뭔가 되게 복잡한 그림이 보이죠? 보이죠? 우주. 수준이 너무 높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원래 퀴즈를 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답을 맞춰버렸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건 뭐냐면 우주의 모습이에요. 우주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뭐가 보여요? 우주 여기 보시면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보이는데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어요? 네, 시커먼 뭔가 수준이 엄청 높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들이 막 보일 거예요. 검은색들.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실처럼 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이제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검은색이 그냥 막 무작위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잘 보시면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다 실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런 데 보면 좀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거 뭐냐면, 만약에 이제 밤에 지구의 지도를 찍으면, 지구의 모습을 찍으면, 특히 이제 뭐 미국 같은데 아주 넓은 지역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미국으로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LA 같은 큰 도시라든가 혹은 뉴욕 같은 큰 도시, 이제 그런 데에 이제 불빛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우주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마무작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실제로 보면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질서 같은 게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검은색이 우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암흑물질이니까 보이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검은색을 실제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거는 실제 우주가 아니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든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컴퓨터를 가지고 만든 우주가 지금 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주는 거의 대부분이 물질만 생각하면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시면 이 암흑물질들이 좀 모여있는 곳에, 좀 그래도 좁게 모여있는 곳에 이런 불빛 같은 것들, 우리가 밤에 지구를 봤을 때 이제 불빛 같은 것들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라고 하는 것들. 은하는 이제 별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주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아요. 5%.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한다는 것은 이 노란색들을 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노란색들을. 자, 그래서 겨우 5%밖에 되지 않는 이 노란색들을 가지고 우주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구하는 게 바로 뭘 하는 걸까요? 네, 저 같은 관측 천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뭐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 다 까먹어도 상관없고, 하나만 여기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은 결국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빛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망원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다 빛을 이용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엑스도 마찬가지로 빛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구를 이제 하는 거라고,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연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스피엑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될까요? 네, 빛을 이해를 해야 돼요. 빛. 그래서 제가 빛을 설명을 할 텐데요. 사실 빛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 매우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제일 단순한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계속 뭘 해요? 정보를 얻고 있죠. 그래서 저를 만약에 보시면 뭐가 보여요? 저를 보시면 네, 파란색이 보이죠. 파란색도 보이고 제 얼굴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안경도 있고, 그렇죠? 여기 보면 뭐가 또 보여? 파란색도 보이고 뭐 빨간색도 보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로부터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나 여기서 나온 빛을 여러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빛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봤을 때 저는 파란색 이제 보이고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친구도 이제 주황색, 빨간색 그렇게 보이고 다 다른 색깔로 보이잖아요. 똑같은 빛을 이제 보고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빛의 성질을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딱 하나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다를 보시면, 자, 바다 여러분 해수욕장 가면 뭘 볼 수 있어요? 물이 어떻게 오죠? 파도가 치죠. 파도는 어떻게 쳐요? 이렇게 평평하게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출렁출렁해서 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해요? 파동이라고 불러요. 파동. 파동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높낮이가 이런 식의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인식은 못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 빛의 파동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동을 봤을 때, 파동을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여러분들이 파란색으로 인식하고 어떤 건 빨간색으로 인식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동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된다. 그것만 이제 설명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은 기본적으로 파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지를 못하지만,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상관없고,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테 이제 오게 될 때 이제 빛은 이런 식의 이제 파동의 성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파동을 볼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이렇게 꼭대기에 갔다가 다음 꼭대기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길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장이라고 불러요. 요거 이제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 다음까지 그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 파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장. 그래서 위쪽은 어떤 경우냐면 파장이 조금 긴 경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이고요. 그럼 아래쪽 빛은 어때요? 파장이 어때요? 훨씬 짧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장이 짧은 빛입니다. 파장이 짧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파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파장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빛은 이제 종류가 달라지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초등학교에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지고 놀아본 적 있어요? 프리즘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죠? 네, 무지개가 생기죠. 그렇죠. 무지개가 생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이런 빛이 들어오는데 요 프리즘이 통과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빛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걸까요? 이 빛이? 파장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래서 요 위쪽은 어떤 거냐면 파장이 긴 빛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파장이 짧은 빛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근데 요 흰색에는 모든 색깔의 빛이 섞여 있는 거예요. 모든 색깔, 흰색에, 요 흰색에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색깔을 섞여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요 흰색을 프리즘에서 나누게 되면 이렇게 파장이 긴 빛하고 파장이 짧은 빛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파란색이다. 그러면 이 파란색은 주로 어떤 거냐면 파장이 짧은 빛,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그런 빛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건 어떤 거냐면 파장이 긴 빛이에요. 파장이 긴 빛. 자, 그래서 결국 이 빛의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느끼기에는
파란색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빨간색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색깔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는 조금 약간 이제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요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제가 이제 하는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만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게 뭐냐면 빛의 파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어때요? 파장이 엄청나게 짧은 빛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빛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빛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전파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이렇게 빛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파장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빛은 이 전체 빛 중에서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요 가시광 여기. 그래서 전체 빛 중에서 어떻게 돼요? 정말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눈은 여기만 볼까요? 왜 우리 눈은 가시광만 볼까요? 네. 왜 그럴까요? 다른 빛도 되게 많은데. 네. 답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가시광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빛은 지금은 아니지만 낮에 여러분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빛은 어디서 올까요? 태양에서 오죠. 태양에서 가시광에서 가장 밝기 때문에. 태양은 가시광에서 가장 밝아요. 그래서 우리 눈은 태양빛에 딱 적당하게 그렇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가시광에서 이제 우리 눈은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광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눈은 저기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 눈은 반응하도록 이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외선이라든가 여러분 자외선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X선은 주로 어디 쓰죠? 네, 엑스레이 찍을 때 우리 여기 이제 이제 폐 촬영할 때 그런 거 할 때 이제 찍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에너지가 매우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엑스레이 찍을 때 눈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 반짝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눈으로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찍는지 안 찍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가시광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스피엑스 우주망원경은 이 가시광을 쓰는 게 아니에요. 스피엑스 우주망원경은 어떤 빛을 쓰냐면 적외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빛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거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 그냥 재미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아무런 정보도 얻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은 매우 특별하게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 모든 파장의 빛을 다 가지고 연구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을 다 가지고 연구하는데 그 이유를 그냥 한번 제가 그냥 재미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거는 아주 유명한 나선은하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선팔이 이렇게 보여서 우리가 나선은하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똑같은 은하를 전파에서 보는 경우, 적외선에서 보는 경우, 가시광, 자외선, X선에서 보는 경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대략 적외선하고 가시광은 아마 큰 차이는 안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특히 X선이나 자외선 혹은 전파로 가게 되면 전혀 다르게 이제 은하들이 보이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여기에만 이제 반응을 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 아무것도 안 드릴 겁니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천문학자들은 요 모든 파장의 빛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 적외선에 대해서만 여러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시광은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프리즘에 딱 투과해 보면 이제 빛이 나눠지는 것도 이제 볼 수 있고요. 무지개도 볼 수 있고. 그럼 도대체 적외선 우리가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을까요? 온도계로? 온도계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적외선이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허셰일이라고 하는 영국에 계시는 이제 천문학자고요. 요 뒤에 보시면 엄청나게 큰 반사망원경이 있거든요. 요때는 이제 나무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반사망원경 가지고 천문학 발전에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외선이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적외선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어떤 거냐면 태양빛을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린 프리즘을 통과를 시킨 거예요.
자, 트리지움 통과를 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긴 파장은 빨간색은 여기 가 있고 이제 파란색은 이쪽에 가 있고 이제 가시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분광이라고 합니다. 빛을 이제 파장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앞에 우리 이 학생의 친구가 잘 설명한 대로 여기다 어떻게 했냐면 온도계를 여기다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온도계를 놨더니 여기 눈으로 보이는 빛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온도계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자, 온도계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여기서, 맞아요. 여기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에너지가 여기에 도달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에너지가 여기 이제 들어온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우리는 빛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어떤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는 빛이 들어온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빨간색 밖에 빨간색,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파장이 긴 가시광에서 빨간색 밖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빛이 있다는 것을 허셸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외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외선은 어떤 거예요? 빨간색보다 더 밖에, 더 긴 그런 이제 빛을 우리가 그래서 적외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허셸이 처음에 이제 적외선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피어 X 우주망원경은 이 적외선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제가 첫 번째 이제 설명드릴 부분. 그래서 이제 파장이 긴 거 가지고 스피어 X 우주망원경이 이제 작동된다라는 거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먼저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102가지 색깔로 이제 스피어 X 우주망원경은 이제 관측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 자, 아주 멋있는 풍경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랑 거의 똑같죠? 이건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직접 가서 보더라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컬러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요즘 다 휴대폰 제가 저기 놔두었네. 휴대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사진 찍을 수 있죠. 근데 휴대폰 사진 찍으면 어떤 걸로 나와요? 컬러 사진이 나와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휴대폰이 사진 찍는 방법하고 우리 눈이 이걸 실제로 인식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여러분 그거를 먼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휴대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찍어요. 여러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셀로판지 알죠? 셀로판지 뭐가 있어요? 색깔이 다 따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셀로판지 색깔에 맞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는 건 어떤 걸 찍는 거냐면 세 가지 이미지를 한 번에 찍는 거예요. 세 가지 이미지를. 어떤 거냐면 빨간색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실제로는 두 개를 찍어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찍습니다. 휴대폰에서. 그 다음에 파란색 하나 찍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세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에 찍혀 있는 그런 컬러 사진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하고는 달라요. 우리 눈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휴대폰은 이렇게 빨강 하나, 녹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사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색깔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 이쪽은 흰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뭐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보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휴대폰들이 사진을 찍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 휴대폰 이렇게 동그란 렌즈 있잖아요. 그 렌즈 렌즈 안쪽에 뭐가 있냐면 이런 칩이 있어요. 요거 우리가 시모스라고 하는 칩인데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요걸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로 사진을 찍는 거고요. 요거를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당연히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엄청 크기가 작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이는데 요거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픽셀입니다. 한 픽셀이 어떻게 되냐면 초록색 필터 두 개가 있고요. 초록색 필터는 초록색 셀로판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란색 필터가 있고요. 빨간색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찍어서 요 세 가지에서 오는 이제 빛을 합쳐가지고 이제 컬러 이미지를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휴대폰 같은 거 사진을 찍게 되면 세 가지 색깔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이런 CMOS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천문학에서 처음 다 개발된 거예요. 천문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을 모으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천문학에서 처음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이제 CCD는 이미지를 찍을 때는 세 가지 필터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색깔을. 자, 그런데 스피엑스 우주망원경은 이렇게 세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요. 총 102개의 색깔을 얻는 겁니다. 102개의 색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랑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다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스피엑스 우주망원경이 이제 생긴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도 고학년이면 조금 길게 설명할 텐데 여러분 장학년이니까 이거 너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로 이제 우주에서 관측하고 있는 이제 위성체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란 통이 있죠? 여기에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여기 조그만. 그래서 이 망원경에 우리가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데 그 거울의 크기가 20cm입니다. 아주 작게 크지 않은 한 20cm 이 정도 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매우 작은 크기의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지상 망원에서 가장 큰 거는 한 8m, 10m 되거든요. 8m, 10m 엄청 크죠. 거울의 크기가. 그거에 비하면 엄청 작은 망원경이에요. 그 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한 6.5m. 그러니까 거울의 지름이 끝에서 끝까지 한 6.5m 되니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작은 망원경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동그란 혼 같은 게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태양빛을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요 망원경이 이제 적외선 관측하려면 온도를 엄청나게 낮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낮게. 지구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훨씬 낮은 온도를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태양에서 오는 빛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요게 이제 망원경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한 게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이 이제 요 개발에 이제 참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102개의 색깔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알아들으면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혹시 모르겠으면 어머님, 아버님이 좀 잘 보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설명드릴 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렇게 이제 필터라고 있는 게 이제 여러분 이제 필터 이제 셀로판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한 가지 색깔만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한 가지 색깔만. 그래서 요 필터는 초록색만 통과시키는 거고요. 요 필터는 파란색만 통과시키고 요 필터는 빨간색만 통과시키고 이제 필터는 한 가지 색깔만 이제 통과시킨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피어엑스는 아주 특별한 필터를 사용해요. 여러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보시면 돼요. 요게 실제 필터거든요. 이렇게 망원경 빛이 통과하면 요 필터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필터는 한 가지 색깔만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요 필터는 여러분 되게 어려운 말이 있죠. 선형 분광 필터. 말이 어려운데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필터는 매우 특별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위치가 되게 다르게 됐죠. 그래서 요 필터는 요 필터에서 위치마다 다른 색깔의 빛을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지역에서는 파란색 빛을 통과를 시키고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초록색, 여기서는 노란색, 여기서는 빨간색. 그래서 필터의 위치에 따라서 통과되는 빛의 종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아주 특별한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선형 분광 필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로판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셀로판지는 어때요? 빨간색으로 보이든지 초록색으로 보이든지 파란색으로 보이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 셀로판지는 매우 특별해서 위쪽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고요. 중간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이제 그런 아주 특별한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셀로판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측을 하는 게 이제 SPX가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측하는지를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여기가 이제 적외선, 여기 가시광선, 적외선, SPX가 실제로 관측하는 요 영역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관측을 하게 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종의 무지개 필터가 돼서 필터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른 색깔의 빛을 이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한번 관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쪽은 보라색, 아래쪽은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다른 색 위치에 따라서 다른 색깔의 빛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망원경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관측을 계속하는 거예요. 조금씩 움직이면서 관측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은하에서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해서 이제 관측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총 102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2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은하를 102개의 색깔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게 이제 SPX의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동영상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SPX가 전 하늘을 어떻게 관측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제 보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측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선형 분광 필터라는 걸 가지고 하늘을 계속해서 관측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의 반쪽은 어때요? 밝죠? 반쪽은 어둡죠? 그럼 태양은 어디 있을까요? 태양은 항상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SPX는 어떻게 되냐면 태양의 수직한 방향, 그거를 계속해서 관측을 해요.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되죠? 지구가 공전하잖아요. 자전도 하지만 공전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하늘을 다 볼 수 있게 돼요. SPX. 그러니까 6개월. 그러면 공전을 이제 1년 동안은 2번 할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에는 전 하늘을 2번을 볼 수 있는 거고 2년 동안에는 4번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엄청 간단한 거예요. 전혀 움직임도 전혀 없고요. 그냥 지구를 계속 돌면서 그냥 계속 관측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이게 뭐죠? SPX가 이제 전 하늘을 어떻게 이제 관측하는지를 이제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저기 앞에 선생님도 설명드렸고 학생들도 얘기했는데 지금 제일 좋은 우주망원경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적외선 관측하는 적외선 전용 망원경이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허블 우주망원경 있잖아요. 허블 우주망원경은 가시광,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 전용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적외선 망원경이고요. SPX 우주망원경도 적외선 망원경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를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달이죠? 네, 달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달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맨눈으로 봐도 어떻게 돼요?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은 달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조금씩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달은 크기 아주 커요.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천체 중에서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하고 달. 근데 태양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 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달에 조그만 요 면이 있죠. 요게 뭐냐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얻게 되는 사진의 크기예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달을 전부를 다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번을 찍어야 돼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100번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워낙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영역밖에 관측을 못하기 때문에. 자, 반면에 SPX 한번 볼게요. 자, SPX는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이 사진의 크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달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SPX 우주망원경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달 크기의 200배를 관측을 했어요. 한 번에. 한 번 딱 이렇게 사진 찍으면 달 크기의 200배를 관측할 수 있고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반대로 달 크기의 100분의 1밖에 관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당연히 성능은 훨씬 좋아요.
거울 크기도 크고 워낙 비싼 망원경이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10조가 넘거든요. 개발하는데 10조가 넘고 스페이스 우주 망원경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수천억 수준인데 수천억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당연히 이제 돈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근데 반면에 스페이스 우주 망원경은 한 번에 아주 하늘의 넓은 영역을 찍기 때문에 우리가 전 하늘을 찍는데 아주 이제 장점이 있는 그런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제가 뒷부분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려운 과학 같은 건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런 것도 여러분 다른 시간에 배우시면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스페이스 우주 망원경이 그렇게 이렇게 전 하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에도 설명드린 대로 3차원 지도를 만들려고 해요. 우주 전체에서 은하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스피엑스 우주 망원경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렇게 지도를 만들 수 있는지, 스피엑스 우주 망원경, 우리가 102개 어떤 천체에 102개의 색깔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제 김연수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아마 부모님들 분들 중에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래서 원래 김연수 작가가 천문학 전공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어쩌다 보니 천문학으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김연수 작가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제 기억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밤하늘 보면 색깔이 어때요? 어둡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밤은 어둡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니까. 자, 근데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밤하늘에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거든요. 거의 무한대로 많은,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태양은 없지만 별의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은데 왜 어두울까?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그 답은 뭐냐면 실제로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밤이 어두운 까닭은 우리의 우주가 아직 젊고, 두 번째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김연수 작가가 실제로 매우 과학적인 내용을 여기다 이제 적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왼쪽에 보고 계신 게 우리 우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여러분 왼쪽 보시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이제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풍선에 바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은하들은 어떻게 되냐면 풍선의 표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노란색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점점 우리 우주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하하고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팽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건 딱 요거 하나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은하하고 은하가 서로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하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뭐에게서 결정되냐면 바로 그 은하하고 은하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후퇴 속도는 그 은하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블의 법칙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로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더 멀어지게 되는, 그걸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허블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자, 이걸 왜 굳이 설명을 드릴까요? 네, 왜 설명을 드릴까요? 네, 바로 우리가 3차원 지도를 만들려면, 우리가 여러분 3차원은 어떤 거예요? 3차원 지도를 만들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거리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3차원 지도를 만들려면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저랑 여러분하고 거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요 교실에 3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우주의 3차원 제도를 만들려면. 그러면 여러분 요 식에 따르면 거리를 알려면 뭐만 알면 될까요? 네, 바로 속도만 알면 바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엑스가 102가지의 색깔로 이렇게 넓은 하늘을 관측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의 결론은 뭐냐면 요거를 측정을 하고요, 요거를 측정을 해서 바로 거리를 알려고 하는, 그게 이제 스피엑스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요거 측정하는 게 스피엑스의 이제 목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고등학생들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이 학생들 모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부터 이렇게 멀어질 거예요. 그렇죠? 멀어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속도를, 제가 어떤 속도로 멀어지는지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천문학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빛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죠. 그걸 해도 돼요. 레이저 해도 돼요. 근데 은하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에 어쩜 인류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너무 우리가 죽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자, 그래서 아주 좋은 의견인데 그렇게 우리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빛의 성질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열심히 설명드린 이거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플러 효과라고 해요. 혹시 도플러 효과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름은 들어봤죠. 그렇죠? 이름 아주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도플러 효과는 여러분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들어볼게요. 자, 소리가 들렸나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사람한테 다가올 때, 그리고 멀어질 때 소리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자동차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 어때요? 소리가? 다르게 들리죠. 왜 다르게 들릴까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렇죠.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오늘 빛에 대해서 얘기한 거 딱 하나뿐이잖아요. 네, 파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들은 건 소리잖아요. 소리도 가장 대표적인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거예요? 파장이 짧을수록 고음이고 파장이 길수록 저음,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자동차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가 가까이 다가올 때는 고음으로 들리는, 파장이 짧은 고음으로 들리고요,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져서 저음으로 들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는 그걸 다 감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도 똑같아요. 이제 아래쪽은 어떤 경우냐면 비친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관측자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측자가 있고요, 여기 관측자가 있어요.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동영상일 텐데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는 파장이 사방으로 똑같은 파장의 빛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천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파장이 길어지죠. 이쪽으로는 파장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그러면 이 사람이 관측하면 이 천체는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파장이 기니까 빨간색. 좋습니다. 이 사람이 관측하면 파장이 짧으니까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보이는지 파란색으로 보이는지 관측을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천체가 우리로부터 어떤 속도로 멀어지는지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바로 요거를 구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바로 그 천체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스피엑스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앞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실제로 우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구가 여기 있고요, 어떤 은하가 있어요. 자, 은하가 우리로부터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좀 천천히 멀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좀 천천히 멀어지니까. 그런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우리로부터 빠르게 멀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점점점 길어지고 빨간색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는 천체일수록 우리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지고요. 그래서 더 붉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좀 어렵긴 한데 앞에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색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천체가 더 실제보다 훨씬 더 빨간색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가지고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우리가 스피엑스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 이렇게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가로축이 파장이에요. 이쪽이 파장이 짧은 쪽이고요. 오른쪽이 파장이 긴 거고요. 그러면 각 파장에서 어떤 이런 은하들이 어떤 빛의 세기를 이제 받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스피엑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색깔 3가지 가지고 관측한다고 그랬는데 스피엑스는 102가지 색깔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주 다양한 파장에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촘촘하게. 다양한 파장.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여기 카메라 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가지고 관측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이 딱 3개만 있는 거예요. 딱 3개만. 근데 스피엑스는 102개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장에 따라서 그 천체의 밝기를 매우 정밀하게 관측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유심히 보실 거는 뭐냐면 여기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1.6 마이크론에서 이렇게 별이 반짝 빛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은하는 우리로부터 가까운 은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1.6 마이크론 범프가 비교적 짧은 파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멀리 있는 은하예요. 멀리 있는 은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로부터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보다 훨씬 더 파장이 길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6 마이크론 범프가 가까이 있는 은하에 비해서 훨씬 더 긴 파장으로 이렇게 옮겨 있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관측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천체의 후퇴 속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 천체의 거리를 측정해서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게 이 스피엑스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그냥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스피엑스 망원경은 아니고요. 이제 그 데이지라고 하는 뭐죠? 다크 에너지 서베이라고 하는 다른 지상에 있는 망원경 가지고 우주의 모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당연히 여기 있고요. 지구가 여기 있고 이제 지구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은하들의 분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꽉 안 차 있죠. 일부분만 차. 우주 전체에서 아주 일부분만 차 있어요. 저기 꽉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까지 관측은 이렇게 우주의 일부분만 관측을 한 경우고요. 스피엑스 우주망원경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구가 꽉 차겠죠. 꽉 차서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게 될 겁니다. 자,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실제로 지금 스피엑스가 왜 이렇게 우주 지도를 만드느냐 그런 거 제가 사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데 사실 이거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많을 줄 몰라서 초등학생들한테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혹시 궁금한 분이 있으면 제가 뒤에 남아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게 하고자 하는 역할은 뭐냐면 3차원 지도를 만들고요. 그 3차원 지도를 바탕으로 우주 초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관측하고자 하는 게 요거의 스피엑스의 가장 중요한 과학적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뒷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천문연구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이 뭘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챔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상에서 우주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주와 같은 환경은 뭐냐면 공기가 매우 희박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매우 낮은 그런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챔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그게 왜 필요할까요? 이 챔버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아주 수준이 높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우주 망원경이 우주에 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상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장비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천문연에서 직접 만들어서 한국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경상남도에 있는 한국 기업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 그 나사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배로 보내가지고 나사에서 실제 스페이스 우주망원경 요 안쪽 부분 망원경 부분을 여기 안에 넣어서 다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기가 꽤 크죠. 왜냐하면 스페이스가 통째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엄청나게 커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천문연구원 가신 분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큰 우주 망원경 개발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마지막 조립한 모습이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스페이스 X사의 팔콘 9이라고 하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걸로 이제 그거에 안에 이제 넣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앞에 보여드린 대로 3월 초에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관측을 매우 이제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첫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영상이고,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늘을 조금씩 옮겨가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전체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하늘을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우리가 이런 걸 스캔한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전체의 102가지 색깔을 이제 얻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아주 열심히 관측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많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좀 관심 많이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